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샬롯 대 마이애미 경기 시작입니다. 뭐 얘네들이 이제 맞대결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3월 달에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그때 3월 6일이고 128대 120으로 마이애미가 원정인데도 잡은 적이 있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샬롯이 조금 하락세가 시작이 됐는데, 이날 이제 히로가 여기 사진에 메인으로 있는 만큼 히로의 3점이 10개 중에 8개나 터진 날입니다. 히로는 이 이후로는 좀 이제 좋은 그런 폼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 중간중간 뭐 오락가락 할 때도 있지만 이날 히로가 아주 좋은 날이었었고요. 벤치에서 하케즈도, 오늘도 사실 그 이제 하케즈가 좀 잘했던 날이었는데, 저번 경기 때 하케즈가 잘했었는데 하케즈도 이때도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아데바도 막 그렇게 대단히 좋지는 않았었고요. 다비온의 3점이 지원이 있다든지 뭐 그런 편이네요.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 쪽에서는 아데바요가 조금 아쉬웠다면은 샬럿 쪽에서도 이제 크니플 좀 잘 터지고 브랜든 밀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라멜로가 좀 안 좋은 날이었다. 벤치도 사실 좀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있었고, 이래가지고 좀 둘 다 어느 정도 이제 구멍도 발생을 했고 터질 놈들도 터진 편이거든요. 그런 게임에서 마이애미가 승리를 했다는 거. 그 이후로 지금 5경기째 좀 약팀들을 잡은 건 있었지만은, 근데 그 이외에는 좀 상대 팀들한테 많이 좀 지는 것도 있었거든요. 확실히 요즘의 분위기로는 좀 저는 샬럿이 이제 좀 좋은 구간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샬럿 보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전 경기 때 이제 브랜든 밀러가 14개 중에 2개밖에 못 넣어가지고 6점에 그쳤거든요. 세나토니오한테. 이외에 뭐 3점 같은 거 54개 중에 18개면 사실 뭐 잘한 거는 아니죠. 3개 중에 뭐 하나 들어간 골이고 세나토니오한테 10 플러스 런을 2번이나 당했다.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뭐 상대가 상대인 것도 있지만 요즘 샬럿은 공격이 그렇게 뭐 잘 풀리진 않는다는 거. 야투 성공률이 30%에 그친다고 하는데, 마이애미는 수비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워낙에 좀 빠른 팀이어가지고 안 좋은 공격 효율로도 많은 점수를 뽑는 이렇게 좀 빠른 팀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마이애미도 직전 경기 올랜도한테 졌잖아요. 서로 간에 그 7연승을 달렸던 마이애미. 7연승 달렸던 마이애미가 이게 좀 부러졌다, 그런 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 초반에 22점 차나 났다가 야투나 3점이나 다 안 좋았는데 그냥 하케즈 혼자 잘했거든요. 그런 날을 22점 차를 클러치까지 또 비벼냈다. 저는 거기서 또 이제 저력을 또 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랜도한테 시즌 5연패를 당했지만은 그렇게 좀 상성상으로 안 좋은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약간이나마 좀 극복한 면을 보였다는 거. 마이애미가 또 끊기긴 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분위기로는 샬럿이 홈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마이애미한테 조금 더 끌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애미의 뭐 프렌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싶고, 233.5 기준으로는 지금 뭐 샬럿이 이렇게 막 오바를 보기 좋은 팀은 아닙니다만은, 마이애미는 어쨌든 경기를 이제 오바로 끌고 가는 능력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샬럿도 어쨌든 3점 포텐셜 같은 거 이런 거는 괜찮은 팀이니까. 그리고 요즘엔 여기 보이는 것만큼 막 수비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인사이드 수비가 조금 저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뭐 오바 같은 것들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올랜도 대 오클라마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일단 맞대결상으로 오클라마가 올랜도한테 좀 강세가 있긴 했었어요. 올 시즌도 한번 크게 이긴 적이 있었고, 그전에는 뭐 큰 점차로 이긴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총 5연승에다가 넓게는 이제 7승 1패 정도로 오클라마 좀 괜찮았던 것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또 이제 올랜도가 백투백인데, 얘네들도 애틀랜타랑 둘이 엄청 막 이렇게 연승을 달리고 있었잖아요. 7연승을 마감했던 이제 올랜도였다. 오늘은 벤케로도 좀 안 좋았고 석스도 이제 8득점밖에 못했어요. 둘 다 좀 약투가 좀 빵꾸가 났었는데, 빠른 게이밍 했습니다만은 좀 이제 올랜도의 공격이 좀 식었었다, 이런 게 있긴 했었네요. 아마 이제 석스는 백투백일 때 요즘엔 2경기째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일단 올랜도의 공백이 조금 있기는 하죠. 오클라마는 사실 뭐 그전에 좀 오랫동안 결장한 애들이 빠지는 셈이고, 아직까지는 뭐 누가 빠질 거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클라마 얘기를 했을 때도 얘네들이 물론 이제 좀 8연승까지 달리게 됐습니다. 넓게는 지금 뭐 한 12승 1패 달리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 이제 직전 경기 미네소타 상대로 아주 뭐 큰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 7연승 중에서 전부 다 상대한테 프렌을 내줬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직전 경기 미네소타한테는 이제 마헨이었지만은 그 전에 프렌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클라마가 너무 막 안정감 있는 팀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헨의 측면에서는 직전 경기 스가도 16개 중에 3개, 기어코 20점은 넘기긴 하더라고요. 턴오버도 22개나 있었고, 상대팀한테 미네소타한테 야투를 24개나 더 쏘는 그런 날이었지만은 오클라마도 조금 이제 뭐 경기력이 좋지는 않다고 할 수가 있겠다. 하텐슈타인과 이제 뭐 그 맥케인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의 콤비네이션으로 인한
이 하텐슈탄의 센스가 돋보였던 그런 두 방의 3점, 이게 제일 크게 다가오는데, 어쨌든 상성 같은 것들도 오크리버 나쁘진 않고 이런 거는 있는데요. 여태까지 올랜도는 백투백도 나름대로 잘 쌓았던 편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더라고. 그냥 지금은 오클라호마가 수비는 되게 좋다고 하는데 공격 측면에서 그다지 이제 두각을 보여지는 측면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이제 언더 생각도 약간은 들고요. 지금은 오클라호마가 오바를 보기 좋은 팀이 아니라는 거. 분명 이제 오클도 좀 빠르니까. 자유투도 이제 올랜도도 많은 편이어서 좀 자유투나 템포 이런 거는 좀 오바를 볼 만도 한데 기준점도 낮기도 하고, 지금처럼 오클라호마 이렇게 공격이 안 좋을 때면 저는 뭐 신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더오버는 뭐 언더를 보지만 되게 어렵고, 저는 굳이 본다면 올랜도의 프렘 보고 싶긴 하거든요. 9.5씩이나 되면은 직전 경기 때 좀 애틀랜타에서 너무 망가진 거 그런 게 아쉽긴 한데, 오클라호마가 여지껏 좀 이제 긴 연승 기간에도 프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은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워싱턴 대 디트로이트 경기 있습니다. 자, 오늘 워싱턴이 이제 백투백으로 도입을 하는데, 워싱턴 지금 일정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제 골스랑 백투백, 오늘 경기 디트로이트랑 백투백입니다. 그래서 하루 쉰 다음에 다시 또 디트로이트 만나고, 이후에 또 이제 백투백 일정들 다 이제 위쪽 팀들이랑 만나는 게 있는데요. 이 워싱턴은 백투백일 때 엄청 약팀입니다. 1승 10패로 백투백일 때 굉장히 약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기 밑에다 좀 정리를 해왔는데, 최근입니다. 왼쪽에 스스로 최근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유일한 승리예요. 같은 탱킹팀이 인디애나한테 13점 차로 승리한 게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다 큰 점 차로 패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몇 점 차로 졌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오히려 초반에는 좀 이렇게 좀 적은 점 차로 진 편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막 31점 차로 연속으로 진다든지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은 올 시즌 백투백 1승 10패 중에 12.9점 차로 전부 다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이 백투백 때 굉장한 약팀이다. 작년에도 아마 백투백 때 1승 14패인가 그랬었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디트로이트한테는 맞대결상으로 꽤나 뭐 잘 싸우게 있었어요. 당장 최근 경기 때는 이긴 적도 있었고, 그 이제 뭐 3점 차이가 사실 워싱턴이 대단히 좋았었고요. 그 전에도 이 경기도 이제 연장 가고 디트로이트가 겨우겨우 이기긴 했습니다. 이날 커닝햄이 커리어하이 득점인가 기록을 했는데 야투를 46번이나 썼다. 야투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날이었다. 젠킨슨이 겨우겨우 연장을 보내가지고 이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올 시즌 2번의 맞대결,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디트로이트가 진 적이 있었거든요. 워싱턴은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밑바닥 팀이지만은 이상하게 디트로이트한테는 잘 싸워오더라.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오늘도 따지고 보면 워싱턴이 골스랑 좀 빠른 게임이었었고, 야투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좀 되게 많이 지고 있다가 이거를 좀 따라왔지만은 핸디값이 작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마행당하긴 했는데, 디트로이트도 그 전에 막 4연패를 달리다가 3연승으로 회복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그 3연승이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멤피스 전부 다 이제 뭐 탱킹팀이거나 자원 운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갖고 3연승으로 막 많은 득점도 하고 회복을 하나 싶더니 이 토론토 만나서 졌거든요. 디트로이트가 지금 좀 애매해요. 분명 상대가 백투백일 때도 약하고 리그 최약체에다가 뭐 이런 거는 맞는데, 내일 워싱턴이 어찌 보면 지금 여기도 트레이형이나 사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추가적인 결장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태 백투백일 때 많이 그래왔거든요. 디트로이트가 손쉬운 승리를 할 거는 같은데, 이상하게 디트로이트는 또 워싱턴에 조금 약했다든지 그런 게 조금 거슬리더라고. 요즘에 3점 같은 것들 나름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공수의 양면에서 그렇게 막 좀 좋지는 않아요. 워싱턴이 그리고 좀 3점이 들어간다는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디트로이트를 봐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말하지만은 디트로이트는 인사이드가 강점이 있는 팀이고, 워싱턴은 이 인사이드가 너무 허약해가지고 많은 파워를 해야 된다, 자유투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 딱 그런 팀이 워싱턴이랑 멤피스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유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디트로이트가 많이 가져갈 만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저 뭐 디트 쪽으로 보고 싶고요. 234.5를 받았는데 사실 워싱턴이 좀 많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트로이트가 막 130점씩 내고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긴 할 텐데, 저는 일단 시각 자체는 뭐 언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뉴욕 대 인디애나 경기 있습니다. 올 시즌 벌써 3번이나 맞대결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한 점 차로 겨우겨우 이겼고, 그전에는 진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이제 9점 차로, 이 경기도 마헨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인디애나가 요즘에 좀 라인업이 개판입니다. 내일도 예상 라인업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아캄 이미 다우풀이고요. 이외에도 퀘셔블이 진짜 많이 붙어있거든요. 여기 안 적혀있는 뭐 이제 맥코네 같은 애들이나 퀸튼 잭슨 등등 퀘셔블이 되게 많아요. 내 인디애나가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디애나는 저번처럼 뉴욕을 이겨서는 안 되기는 합니다. 매번 말하는 지금 이제 탱킹 레이스에서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세크라멘토가 이 자리에서 내려온 지 오래됐고, 1에서 4픽까지 보호픽이 걸려있어가지고 이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지려고는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게 뭐냐면은, 인디애나가 저번에 이제 뉴욕한테는 안 그랬었는데
직전형이 이제 미러키전도 사실 잘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그날따라 이제 워커라든 니스미스 이런 애들의 상태가 괜찮으니까 4쿼터에 쥐리거드를 엄청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그날 이제 4쿼터 라인업을 보면은 일단은 뭐 코비 브라운이나 테일런 피터 이런 애들이 12분이나 뛰었고 캠준스도 10분, 제일런 슬로슨이라는 친구도 8분 28초나 뛰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던 애들을 4쿼터 때 다 빼버리고 쥐리거 애들을 많이 투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탱킹 작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경기 자체는 그렇게 막 큰 점수 차이가 안 났었어요. 3쿼터까지는 거의 뭐 비등한 수준이었다. 미러키한테도. 저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뭐 뉴욕이 골스한테도 막 21점 차나 뒤지다가 이걸 역전을 한다든지 막 브런슨이 30점 박아도 팀이 요즘에 3점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수비도 그 점만큼은 아닌 것 같고 요즘에 저는 그냥 뉴욕 니스를 조금 못 믿겠거든요. 뭐 저번에 이제 그 골스한테도 그랬지만은 그냥 뉴욕 자체를 못 믿겠어가지고 상대편을 보는 셈이다. 인디애나 내일 분명 또 패작도 할 거고 경기가 잘 풀리면 4쿼터 때 막 G리그 어딜 투입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6.5 아까도 이제 디트로이트가 16.5였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 경기가 좀 더 불편해 보이기는 해요. 인디 쪽으로 프렘 본다거나 225.5로도 저는 언더 생각 중인데 이것도 역시 뭐 인디애나의 스탠스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미러키 대 클리블랜드 경기 있습니다. 미러키도 이제 직전 경기 인디애나와의 경기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인디애나가 좀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4쿼터 때 애들 싹 다 뺐던 그런 경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디애나와의 경기를 생각해보면은 그날 또 쿤보가 23분 동안 31점이나 넣었는데 이때 또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관리 차원에서 뭐 좀 빼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직전 경기 때 사실 뭐 인디애나 둘 다 터진 셈이고 그냥 요즘에 미러키가 은근히 좀 이제 오바 냄새는 나기는 나요. 매번 클리블랜드는 얘네들이 하든 요거 나서는 이제 페이스가 많이 느려졌다. 그리고 이제 점수상으로도 그 전보다 한 6점가량 빠지는 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댈러스와의 두 번의 맞대결 모두 다 엄청 오바가 났었습니다. 댈러스와의 경기 때 2차전은 102.5 정도로 페이스가 빨랐는데 전반적으로 주전들이 많이 좀 안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때 아마 메릴 대신에 키온 앨리스가 나왔을 텐데 하든, 미첼, 키온 앨리스 셋 다 이제 사이즈가 많이 안 좋은 애들입니다. 하든이 그나마 몸빵이 되지만 수비적으로는 사실 뭐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수비가 빡세가지고 댈러스한테 좀 공략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복귀한 스트러스가 3점을 아주 잘 꽂았다. 그런 거는 맞긴 한데 클리블랜드도 그날 케니 에키슨 감독이 클리블랜드 수비에 대한 지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최근에 진 경기도 많기도 하고 전 둘 다 뭐 분위기는 별로 같은데 미러키도 그 9경기 동안 1승 8패 달리다가 인디애나한테 꽁승 먹은 거고 내일도 쿤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에 공격도 잘 안 풀립니다. 물론 이제 체급상으로는 클리블랜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난 이 경기는 둘 다 요즘에 언더버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미러키가 요즘 오바가 되게 헷갈립니다. 어떤 팀이랑 언더가 나는가 하면 또 오바가 날 땐 시원시원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클브도 그전까지 하든 요고 나서 좀 이제 페이스도 느리고 언더 팀의 냄새가 났는데 댈러스랑 두 경기 모두 다 뭐 오바 찍는가 하면은 올랜도랑도 오바 찍고 이러다 보니 최근에 세 경기는 또 오바란 말이죠. 냉정하게 보면 오바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한데 어렵습니다. 저는 언더오버는 선택 안 할 것 같고요. 9.5 저는 지금은 클리블랜드가 막 댈러스 팰 때처럼 그렇게 막 수월하게 풀리면 모르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맞대결 상으로는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여지껏 이제 쿤보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쿤보가 최근에 클블 상대로는 그냥 10경기 전부 다 야투율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6연패 중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작년에 클리블이 대단히 잘 싸워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올해도 지금 2연패에다가 이런 식이어서 쿤보가 나왔을 때조차 클리블랜드를 한 번도 넘지를 못했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뭐 12점 차, 뭐 5점 차, 12점 차, 뭐 23점 차, 1점 차, 12점 차 이런 식으로 핸디 같은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따지자면 미러키의 프렘 보는 셈인데 근거는 별로 없죠 이것도. 그냥 클리블랜드를 요즘 좀 못 믿겠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확실히 요즘 미러키가 빅 라인업을 많이 쓰는데 거기서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피닉스 경기 이거는 일단은 지금 이제 서부에서 6등, 7등 간의 대결이거든요. 미네소타가 6등 플레이오프 직행권이죠. 그리고 이제 피닉스가 7등인데 양 팀의 승수차가 이제 2승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피닉스가 2승이나 해가지고 맞대결상으로 우위를 피닉스가 좀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피닉스가 이제 일정도 되게 지금 빡센 상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얘네들도 지금 이렇거든요.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일도 백투백인데 백투백 올 시즌 5승 7패로 순위치고는 백투백이 안 좋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피닉스는 백투백 때도 약했고 앞으로 일정도 빡세고 이런 건 있고요. 근데 분명 이제 동기부여 자체는 굉장히 강할 거다.
피닉스가 당연히 플레이는 하기 싫겠죠. 플레이는 안 하고 플레이오프를 직행을 해야지 좀 더 뭐 휴식일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피닉스는 분명 이제 미네소타를 잡고 싶을 텐데 마침 미네소타도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죠. 직전 경기 때 앤트맨은 17개 중에 6개밖에 못 넣었다. 그 외에 뭐 다른 애들이 3점이 조금 터진 편이었지만은 그런데도 이제 오클라마한테 별수가 없었습니다. 랜들이 좀 좋았다고 하지만 야투도 굉장히 많이 좀 허용을 했고 스틸도 많이 당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피닉스도 턴오버 유발을 상당히 잘하는 팀이거든요. 스틸 같은 게 좋아가지고 미네소타가 타격을 받을 만합니다. 내일은 더구나 또 이제 앤트맨이 나올 수가 없다. 제가 사실 앤트맨이 못 나오면은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별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득실상으로는 그 언더오버 상으로는 한 12점 가량 언더로 간다고 했거든요. 미네소타가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다. 요즘에 어쨌든 피닉스도 오늘도 이제 그 부커가 40점이나 넣었습니다. 그린은 조금 안 좋은 날이었는데 오늘 부커가 사실 막판에 조금 좋지가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40점이나 좀 기록을 했다는 거. 자유투도 많이 뜯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원래 같으면 피닉스를 백투백일 좋게 보기가 어려운데 지금 미네소타 상태가 안 좋고 에이스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저는 피닉스의 플랜 한번 생각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최근 분위기 오늘도 피닉스가 보스턴한테 그래도 잘 싸운 편이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미네소타 상태가 별로 같아서 동기부여도 피닉스가 분명히 강할 거다. 지금 여전히 뭐 마크 윌리엄스도 없고 전반적인 사이즈가 많이 열세다 이런 거는 좀 그러긴 한데 저는 사실 미네소타도 지금 편치는 않네요. 그래서 그냥 뭐 피닉스를 보는 느낌? 역시나 이것도 좀 제 소신이 많이 들어간 거로 할 수가 있고요. 222.5를 받았는데 요즘에 원래 같으면 이제 피닉스가 언더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수가 좀 많이 납니다. 오늘도 보스턴이랑도 오바가 떴었고 오히려 미네소타가 내일 뭐 앤트맨이 없을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언더에 가까워진 상황인데 222.5는 사실 너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피닉스에 그냥 단순히 동기부여 생각하고 프렌을 본다. 거기에 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피닉스 프렌이나 뭐 언더 살짝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덴버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덴버는 지난번 경기 그냥 머레이가 정말 안 좋았었죠. 1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갔다. 또 이제 파울아웃까지 당하고. 사실 경기는 17점 차를 뒤집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리브스가 너무 좀 미친 활약을 했었습니다. 연장 캐리를 해버렸고 거기서 또 돈치치의 마지막 위닝샷까지 터졌다. 그런 날이어가지고 다른 뭐 요키치나 머레이 말고도 다른 애들도 괜찮은 날이었는데 그 경기를 져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덴버의 분위기는 대단히 좋긴 했었다 그 전까지. 근데도 덴버가 분명 지금 공격 효율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수비가 좀 많이 문제죠. 단순하게 최근 이제 10경기 동안 득점은 거의 뭐 120점이 육박을 하는데 실점도 118.8점이거든요. 그냥 실점이 너무 많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타 이제 10경기 또 상대한 팀들이 보스턴, 오클라호마, 미네, 유타, 레이커스, 뉴욕, 오클라호마, 휴스턴, 샌안토니오, 레이커스 딱 이제 유타 한 팀만 숨을 쉴 수 있었고 되게 좀 이제 5할 승률 이상 팀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내일도 필라델피아 표면적으로는 5할 승률 이상이지만은 지금의 필라델피아는 결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좀 가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뭐 브루클린이나 포틀랜드 이런 애들이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럴 때 상대의 3점을 잘 틀어막으면서 이기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덴버 상대로는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디트한테도 찍힌다든지 클브란한테도 찍히고 이래가지고 지금처럼 결장이 많은 필라델피아라면은 분명 저는 어려운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얘네들도 활약한 애들이 막 그라임스나 에드워즈 평소에는 주목받기 어려운 애들이 좀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있다. 나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덴버를 좋게 보는 느낌인데 어쨌든 직전 경기 머레이가 극악 중에서도 극악이었다는 거 그런 것도 있어서 이런 좀 수비 같은 거 실점이 너무 많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필라델피아는 막 멤피스랑 엄청 빠른 게임 그거 말고는요 최근에 110점을 넘기가 참 어려워 보이거든요. 단순하게 공백이 너무 많으니까 공격이 좀 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덴버의 이런 수비 리스크보다는 필라델피아 공격이 좀 아쉬울 거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경기도 그런 면에서 오바 같은 거는 좀 생각이 나긴 나. 이 경기도 15.5를 받았습니다. 앞서 막 뉴욕이나 뭐 디트로이트 그리고 이 경기까지 다 이제 핸디값이 굉장히 큰 경기인데 저는 상대가 그래도 필라델피아라면은 비슷한 기준점이면은 사실 그런 경기들보다 밸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덴버 쪽으로 보기는 할 텐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오바 같은 거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덴버 생각해가지고 오바를 좀 보도록 할게요. 덴버처럼 좀 그래도 지금 좀 템포가 많이 올라온 편이고 수비가 안 좋은 팀이라면 필라델피아도 이 자원으로도 어느 정도 좀 뽑아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샌안토니오 경기도 있습니다. 이 경기도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인데요. 백투백으로 10승 3패, 리그에서 가장 좋은 축에 속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밑에다 또 제가 샌안토니오의 백투백을 정리를 좀 해왔었어요. 여기 이제 X 표시한 게 샌안토니오가 이제 그 마헨을 충족하지 못했던 경기들이고, 그 외에는 그냥 뭐 이긴 경기들, 그리고 L로 표시한 게 진 경기인데, 휴스턴, 미네소타, 포틀랜드 이런 팀들한테 졌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샌안토니오는 되게 백투백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편이었었어요. 단지 이제 내일 경기가 이렇게 있고, 그 전에 보면은 백투백이 많이 몰려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좀 많이 몰려있고, 좀 백투백이 어렵게 좀 편성이 됐던 건데, 보면 전부 다 이제 새해 이후로 특히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승리를 챙겨간 거긴 하다. 어찌 보면 최근에 백투백 5연승 중이에요. 그래서 샌안토니오는 딱히 뭐 백투백의 약한 편도 아니었었고, 어제도 어찌 보면은 충분히 이길만한 경기였는데 중간중간에 라인업을 많이 좀 섞었습니다. 얘네들이 강한 라인업, 요즘에 뭐 벤치에서도 켈든 노슨이나 하퍼 막 이런 애들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주전 라인업은 굉장히 강한 편인데, 오늘도 여기 중간중간에 막 토마스 바레어한테 괜히 섞었다가 막 좀 런당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경기 초반이랑 또 이제 마지막에 9대0 런 당해가지고 그래갖고 마인을 놓치긴 했었습니다. 분명 이제 카와이가 없는 클파인데도 좀 고전을 한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샌안토니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 공격이 굉장히 잘 되고 수비도 나쁘지 않게 된다, 이런 식이긴 한데, 이거를 클파한테 한번 놓쳐가지고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분명히 강한 팀인 거는 맞죠. 그리고 내일 상대 이제 세크라멘토인데, 자, 세크라멘토 요즘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명 그 전까지 탱킹 레이스에서 꼴등을 달리던 그런 팀이었는데 어느덧 지금 최근 5경기 4승 1패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원래 탱킹레이스 꼴등이었다가 지금 4등까지 추락을 했어요.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요런 상황이거든요. 보니까 뭐 감독도 우리는 일부러 막 경기 막판에 조정을 해가지고 지는 경기는 안 할 거다, 코트 위에 나서는 선수들과 나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괜히 그냥 탱킹 작업 때문에 이길만한 경기를 놓치는 그런 경기는 안 할 거라는 입장인데, 확실히 옛날보단 좋아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드로잔이 또 뛰어가지고 41점이나 박았는데, 드로잔이 참 최근 경기들에서 막 40점 넣는 경기는 아마 2번이나 했을 거예요. 30점 넣는 경기도 흔하기도 하고, 내일은 또 딱히 백투백도 아니어가지고 그전에는 막 서브룩이나 뭐 몽크 이런 애들이 관리를 받았는데 아마 내일은 좀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치우와도 요즘에 꾸준합니다. 레이노, 아치우와 이 두 명의 인사이드 빅맨들도, 아치우와도 요즘에 20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냥 벤치 딸이 지나지 않았는데 요즘에 세크라멘토 와가지고 스탯을 잘 쌓고 있기도 하고, 세크라멘토가 조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분명 올 시즌에 이제 뭐 맞대우 같은 것들도 그래도 샌안토니오가 좀 편하게 갔었고 했는데, 이게 백투백인데다가 세크라멘토 기세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게 좀 쉽지가 않네요. 오늘도 분명 이제 상대팀에 카와이가 없는 걸 생각하면 샌안토니오가 쉽게 가만한 경기였는데 딱히 뭐 그러지도 않았었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세크라멘토도 가장 최근 경기가 유타였잖아요. 근데 그 유타 그날도 애들을 되게 많이 빼줬는데 그런 팀한테도 사실 겨우겨우 이긴 셈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샌안토니오가 당연히 그냥 좀 우위에 있긴 하다. 세크라멘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이렇게 드로잔이 요즘 좋다는 거랑 아치오와 레이노의 인사이드인데, 그런 점은 웬베냐마로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로잔도 상대팀에는 압박이 강한 팀이라면은 좀 턴오버 같은 것들을 많이 범할 법도 하기도 하고, 그냥 세크라멘토 기세가 올라온 건 맞는데 그게 최근에 그 5경기 중에 4승이 시카고랑 인디애나 그리고 클리퍼스를 백투백에 잡은 거, 유타 잡은 거 이렇게니까 저는 전부 좀 약팀의 계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클파를 잡은 건 대단하긴 했는데 그날따라 클리퍼스가 백투백이어가지고 그런지 상태가 너무 메롱이었다. 중간에 근데 뭐 샬럿을 졌던 것도 프랭까지는 했으니까 분명 좋은 시기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찌 보면 좀 약팀들도 많이 있었고,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인 게 조금 빡세지만은 그래도 저는 샌안토니오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은 되더라고요. 세크를 존중을 한다면은 어쨌든 샌안토니오도 빠른 팀이니까 오바도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외 축구랑 이제 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챔스가 지난번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스포팅, 첼시, 맨시티 이런 팀들 전부 다 그 지난 라운드에 3점 차 이상으로 졌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뒷문을 열고 게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오버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다 기준점도 3.5 주고 이래가지고, 맨시티는 지난번 경기 너무 저점 중에서 저점이었었거든요. 그거보다 못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운도 레알이 좀 다른 편이긴 하다. 3번의 찬스 모두 다 말도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알이 사실 3점 차면은 이거를 지킬 만한 팀이기는 해요. 맨시티한테 원정에도 막 3점 차를 이거를 막 연장 가거나 뒤집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맨시티가 얼마나 빨리 득점을 하느냐 거기에 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랑 파리 생제르맹은 되게 좀 오픈 게임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점수도 많이 났었고, 나는 다시부터도 파리 생제르맹이 하면 할 것 같은데, 분명 오늘 첼시는 뒷문을 열어야 됩니다. 3점이나 뒤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파리 생제르맹이 되게 좋아하는 구도예요. 저번에 사실 파리도 수비가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기라면 파리가 상대의 후방을 더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스날도 지난번 형이 되게 좀 어렵게 갔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스날 일반선 한번 갔거든요. 바로 깨지더라고. 오늘은 일단 홈으로 옵니다. 요즘에 레프가 미넨이랑도 주말 경기 때 잘 버티고 나쁘진 않은데 그냥 아스날의 홈빨 생각해 보려고요. 그냥 아스날이 지금 나는 유럽에서 제일 센 것 같아. 지난번에도 그런 소리를 했는데 원정이어서 한번 그냥 뭐 저기에다 치고 홈이라면 아스날 그냥 무난하게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마헨도 나올 만은 하고 저 경기는 아스날이 좀 선제득점이 나온다면 레버쿠젠이 급해질 테니까 그런 와중이라면은 아스날에 좀 이제 마인 같은 거 기대할 법도 하다 뭐 그런 생각이었었고요. 스포르팅 대 보데가 홈에 원래 홈발을 되게 잘 받아요. 3대 0을 해버렸는데 돌문 원정 무승부 시작으로 맨시티한테도 홈에서 이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이겨가지고 플레이오프 갔었죠. 그 다음에 인터밀란한테도 홈이랑 원정을 둘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데가 원정 가는 셈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인터밀란 둘 다 리그에서도 홈발을 되게 잘 받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 상대로도 원정에서 잘했었다. 대신에 스포르팅은 예선에서 홈 4전 전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파리도 잡았었고 되게 좀 공세적으로 나와야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둘 다 그래도 오바팀의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보데는 좀 잠그고 이제 뒷문을 노려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역시나 어려운 경기 같아요. 보데가 원정에서 이상하게 좀 잘 싸운 거 인터밀란한테도 원정승까지 했던 거 꼬마한테도 최종전에서 둘 다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데 거기서 먼저 이겨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게 보데가 참 지금 헷갈립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경기는 뭐 다른 경기에 비해서 선택하면 한 것 같진 않고 스포르팅 쪽이나 오바 같은 거 보고 있는데 다른 경기보다는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내일 이제 결승전인데요. 미국이랑 베네수엘라가 붙습니다. 외교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긴 한데 에드와르 로드리게즈랑 그리고 이제 놀란 맥클레인 이렇게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붙으면은 둘 다 여기는 기록 자체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9.00 뭐 10.1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짧게 쓸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시즌 정규 시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로드는 되게 안 좋은 시즌이었지만은 마지막에 조금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도 좋은 분위기 속에 마지막을 마무리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조금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맥클레인은 시즌 후반부에 갑자기 이제 올렸더니 되게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얘도 이제 마지막에 조금 흐트러졌었거든요. 시즌 끝마무리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다는 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딱히 뭐 타격 같은 것들도 제가 저번에 이제 어제도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사실 빠따적으로는 이탈리아한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도 사실 그냥 언더 게임으로 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OPS는 이제 804 미국도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아요. 854 정도로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미국의 타격폼이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내일 베네수엘라가 2로드를 길게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 이제 좀 불펜 싸움이 좀 주목이가 될 텐데 올 시즌에 이번 대회에서 미국이나 베네수엘라나 둘 다 방어로 3.00으로 비슷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게 미국이 12피 홈런이나 맞은 게 되게 커요. 베네수엘라는 이번에 8홈런으로 홈런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제 피홈런이 대단히 좀 발목 많이 잡았는데 이외에 뭐 WHIP나 상대한테 이제 그 피안타율 허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주 좋은 편에 속해요. 나는 이 경기는 아마도 불펜을 많이 쓰는 게임이 될 것 같아.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거든요. 지난 두 경기에서 베네수엘라의 불펜이 14이닝 동안 방어율이 0이었다. 되게 좋은 기록이죠. 지금 이제 막 바자르도나 부토, 세르파, 팔렌시아 이렇게 이어지는 불펜 라인이 굉장히 좋고 이로드를 짧게 쓴다면은 막 아빌라나 데수스, 마차도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글쎄요. 내일은 유엔드리스 고멘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엔 고멘즈 작년에 뭐 짧게 나왔지만 나쁘진 않았었고 사실 막 데수스나 마차도 이런 애들은 아마 메이저리그 선수가 아닐 텐데 그런 애들이 이번 대회 자체는 나쁘지 않게 치렀지만은 아빌라가 아마 어제 뛰어가지고 못 뛸 거예요. 아마 유엔드리스 고미즈가 좀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아까 말했던 그런 불펜들이 나온다면은 저는 베네수엘라의 마운드도 좀 탄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선발은 그래도 맥클레인이 조금 우세인 것 같긴 하지만 뭐 미국에도 잭스, 휘틀로, 베드나, 뭐 메이스 밀러 얘네들이 다 있어요. 아마 내일은 베드나레가 좀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충분히 뭐 미국의 이런 불펜 라인도 굉장하고 이 경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언더 같은 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승리하는 쪽은 우승하는 쪽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 사실 미국의 빠따 때문에
아주 확신을 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그냥 언더 생각이 드는, 저는 불펜 게임이 될 것 같거든요. 짧게 간다면 믿을만한 선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짧게 간다면은 좀 이제 위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진 애들이 많이 있다. 두 팀 다 그냥 되게 훌륭한 불펜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여준 것도 그렇고 위기는 있을지라도 점수를 많이 안 나는 게임,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8.5면은 좀 낮은 기준점이기도 하고요. 그냥 미국이 이번 대회 때 빠따를 시원시원하게 터뜨린 걸 많이 못 보여줬다. 좀 그게 제일 거슬립니다.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언더를 좀 더 생각해보는, 미국은 일반 승배당 별로 안 나오니까 언더를 좀 더 생각해보도록 할게요.